네, 여러분 지금 마이 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주민 서대문 듣고 보고 계십니다. 예, 생각보다 길어져가지고 네, 자, 개원을 했습니다. 7월달이 굉장히 중요한 임시회의인 거죠? 그렇게 됐네요. 네. 원래 이제 보통 추경을 한 번 정도 하니까. 한 번 하니까. 7월에 뭐 어쨌든 두 번도 하긴 했는데 이번에 한 번 하반기 때 또 하겠죠? 보통 이제 추경을 하게 되면 분위기가 어떤가요? 막 이렇게 막 그 약간 뭐랄까 그 연말 되면 본 예산 할 때는 되게 약간 전의가 불탄다고 할까, 약간 긴장감이 돈다고 할까, 약간 이런 게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느껴지기는 하는데 실제로 뭐 의원들은 되게 또 이렇게 뭐 긴장하고 막 그렇게 하겠죠. 근데 추경이 어떤 분위기인지 잘 모르겠어서. 추경이 더 어려워요. 아 그래요? 네. 오. 본회사는 양도 많으니고 제가 계속 주장하지만 행정사무감사랑 같이 하고 업무 보고 받고 하다 보니까 한 달 넘게 하잖아요. 체력 떨어질 때쯤 되니까 이제 본회사 심의를 하니까 이거 제대로 볼 틈도 없고 너무 많은 사업에 대해서 또 봐야 되니까 디테일하게 못 보는데,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핀셋처럼 이 사업은 좀 이제 감시키고 이 사업은 증식해야 된다. 뭐 이렇게 오니까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특히 구청장의 의중이 본회산 때보다는 추경 때 더 많이 읽히기 때문에 추경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죠. 다른 거 뭐 신경 쓸 것도 없잖아요. 동의하세요? 우리 그 차이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열심히 의회 활동을 임했으니까 그렇게 보아지는데, 이제 추경할 때 보면 어떤 모 의원들은 필요하다는데 해줘. 필요하다는데 이거 몇 개라 된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영혼 없이 그냥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요. 지금 차 의원 말대로 더 깊이 있게 봐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결이 그 다음 사업에 어떤 걸 얹겠구나라는 그게 보여요. 그 다음에 내년 사업에 이게 분명히 깊이 들어오겠구나라는 게 보여지는 게 이제 추경인 거죠. 약간 빌드업을부터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결이 보여지는 거죠. 1억 넣고 그리고 그다음에 10억 넣고 이런 식으로. 예산 잡을 때 싸우기 싫으니 그때 뺐다가 추경 때 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고, 이러면서 얹으려고 추경으로 빼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진행하다가 필요해서 올린 것도 있지만 본예산 때 미처 못했던 걸 추경에 쓱 이렇게 끼워서 쓱 올리는 경우도 있죠. 보시기에 좀 어떤 것 같아요, 추경 예산 같은 거? 이번에 올라온 거요? 이번에 한 160억 정도 규모로 이렇게 됐는데 80억 아닙니까? 160억? 네, 160억 정도. 네. 160 조금 안 돼요. 네. 조금 안 되는데 지금 뭐 작년은 조금 더 여유로웠겠지만 이전에, 그러니까 일종의 문석진 청장이 계실 때 추경보다는 지금 굉장히 이렇게 타이트해졌다는 느낌은 있어요. 예산이 좀 적어졌다? 이제 볼륨이 많이 좀 줄어든 느낌? 그리고 이거를 되게 감액도 지금 구의 재정 상황을 말해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행정 쪽에서부터 먼저 쪼이긴 하는데 이번에는 좀 행정 쪽에서 굉장히 자기들 스스로 써야 될 돈을 많이 줄였더라고요. 아, 진짜? 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문석희 청장님이 구청장일 때는 소위 말해서 이제 국가 재정에서 지원해 주는 게 좀 줄어들지 않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부동산 취득세 등을 갖고 지방세로 걷어들이는 게 나쁘지 않았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순세경 잉여금이 많다고 이제 지적들이 좀 있었던 게, 그 전에의 이제 보통 재정 흐름이라면 요즘은 이제 국가적으로도 지금 이제 세수가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방에 내려주는 돈을 안 내려줘요.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 추경에도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차 의원은 이제 거시적인 내용을 말했다면, 제가 잠깐 위시적으로 했다면, 예컨대 문석진 총장님 사업 같은 거, 그전 총장님 사업 같은 큰 사업이 딱 두드러졌었어요. 그거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는 하고 싶은 사업이 스타일이었고, 뭔가 딱 이게 보인다. 딱 보였었잖아요. 좋든 나쁘든 간에. 좋든 나쁘든 보였단 말이에요, 명확성이. 근데 지금 총장님 같은 경우는 전체 흐름, 행정에서 봤을 때 이건 해야 된다는 사업보다는 개인의 공약 사업에 지금 스타트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부처에서는 줄일 수밖에 없죠.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외적인 사업. 저는 그렇게 좀 봤어요. 그 본인이 하고자 했던 사업에 지금 많이 추경도 지금 끼어져 와 있는 것도 사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결로 가고 있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국가에서 나온 예산이 없다 보니
그거와 함께 물고 갔으면 굉장히 좋았겠죠. 근데 국가에서 대체나 뭐 예산도 없는데, 근데 본인이 했던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 진행이 돼가는 지금 추경 내용이 보면 그렇게 해서 올라와 있는 경우도 보여진다는 거죠. 조금 더 들어가서 뭐 좀 눈에 보이는 뭐 추경 예산 같은 거가 좀 있으실까요? 혹시 보이는 뭐 감액이 된 거랄지 아니면은 뭐 이게 생긴 거랄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눈에 쫙 띄는 뭐 그런 예산이 있다면 어떤 예산이 좀 있을까요? 보이는 게? 저는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추경과 본예산의 이제 차이 중에 하나는 나 잘 몰라 그거. 되게- 본예산은 이제 1년은 이제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추경은 어느 정도 이제 긴급하게 긴급- 약간 급하게. 예비비 느낌이 있는 거.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그건 게 아니고 사업이 들어온다거나 들어왔다거나 혹은 예상치 못하게 수입이 많아져서 그럴 때도 있어요. 아니면 돈을 쓰라고 줘버릴 거. 그렇지. 그게 주는 게 많아진 거지. 그런 경우. 아니면 꼭 필요에 의해서 지금 꼭 이 예상치 못했던 일로 인해서 이 사업비가 필요해서 갑자기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재해가 생겼다거나 이래가지고 뭐 돈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이래서 방식? 뭐 피해가 있었는데 갑자기 복구를 꼭 해야 돼. 생활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봤을 때는 나는 고3 수험생 힐링 콘서트가 꼭 추경에 왔었어야 되나. 다른 예비비로 진행을 해도 됐고 그러네 진짜. 이걸 추경에 올라와야 할 일은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9천만 생각을 원이- 9천만 해봤고요. 원이죠. 네. 그다음 명지대 체육시설 설치도 이게 가만히 됐을 거예요. 그럼 작년에 본예산에 정말 의원들에게 충분한 자료를 해서 그리고 올해 그 시설을 시작을 했으면 더 오히려 더 이게 체육에 필요했다면 이게 추경으로 이렇게 올 일은 아니었지 않나 또 이성환 생각을 총장이 해봤고요. 굉장히 그 뭐랄까요 그 뭐 모두 발언이라고 하나 거기에서 요 예산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꼭 좀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럼 본예산에 살려라고 왔었어야지 이게 얘기를 추경인 하더라고요. 건 아닌 거고 그다음 뭐 명지대 그 MCC관에 그 한 250평 정도를 빌리기로 했는데 거기를 꾸미는 건 구청에서 꾸미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 예산을 꼭 좀 쓰게 해달라. 그다음에 그 반려동물 정말. 문화센터 운영비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은 1년을 해보고 이게 지금 운영이 활성화는 아니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요? 지역 주민들에게. 막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라는 의견을 들었는데 이게 들어와서 이건 뭘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구에 계신 의원님들이 이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받고 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본인들도 한번 다녀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했고요. 1억 8천을 쓰겠다는 얘기 아닐까요? 아니요. 그렇게 그때 예산을 생각할 수 있는 거 잡았었는데 아닐까요? 그때 인테리어 비만 잡았을까요?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 제설 작업 용역도 갑자기? 우리 다 제설? 예, 지금 그 예산이 있어서 이합 전에 못했던 걸 지금 잡으신 건가라는 생각이 돼서 상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이게 큰 타이틀에 네네. 오늘 이제 발표가 된 거 제가 네네네. 저희도 다운해서 네.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의원님들이 뭐 잘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또 필요하니까 올리지 않았겠냐 이런 논리로 가버리면 뭐 또 통과가 되겠지만 글쎄 이번에 어떻게 갈지는 이제 차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쓱 지금 이거 방송 시작할 때 봤을 때는 이게 추경인가? 그냥 업무 보고 받은 것 같은 이런 사업 하겠습니다라는. 뭐 색다른 뭐 이제 뭐 그런 느낌이 안 드는. 진짜 이거 진짜 추경이 필요하네라는 건 못 느꼈어요, 솔직히. 앞서 이제 이경선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석진 청장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4차 산업혁명 혹은 도시재생, 도시재생. 이런 게 이제 좀 유행적인 이제 정책 친환경.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에 엄청나게 이제 많이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전자칠판을 이제 한다거나. 넣어준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예를 들면 이제 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본예산 때 하려고 했는데 정책의 유행이 있다 보니까 이쯤 되니까 또 이런 정책이 유행을 해. 그러니까 이제 추경을 반영해서 다른 지역 하니까 우리도 뒤처지지 맙시다.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정책의 유행도 요즘은 잘 모르겠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추경에도 그런 느낌은 별로 없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관심 있는 지금 이제 증액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는 거는 오늘 이제 그 구의 개회를 할 때 재정국장이 이제 목요일 개회할 때 목요일 개회에서 설명 자료로 발표했던 거, 그 근거 자료만 갖고 하는 거고 갖고 온 거죠. 실제 추경은 더 디테일하게 나오긴 해요. 네네. 근데 요거를 보면은
구의원들이 몰랐으면 하는 것도 있어요. 설명에 굳이 안 집어넣는. 뭐 그거는 저희가 이제 모르니까. 본인들이 할 거니까 뭐. 밴드 하더라도 여기서 궁금한 거는 구내식당 환경개선공사 같은 거. 이런 것 정도는 이미 1년 전부터 고민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6억 8천이에요. 예를 들면은 본예산에 잡혀갖고 하다가 자재값이 올라서 이렇다면 저는 뭐 별 할 말은 없는데 이 정도를 지금 예상하지 못하고 6억 8천을 지금 추경으로 하자고 하는 건가? 뭐 긴급하게 구내 식당에 뭔가 터져서 문제가 생긴 건가? 그럴 수도 있겠죠. 요거는 지금 잘 그렇죠. 감 못 잡겠어요. 세부 내용을 모르는 상태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긴급하다면 이미 예비비로 들어갔을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추경으로 올 건 또 아닐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 그 다음에 이제 서대문구 기록관 이전도 13억 정도 되는데 기획관 이전 그것 때문에 한답니다. 구청장이 모두 발언해서 했습니다. 뭐냐면은 카페 폭포가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는 기록관을 이전해서 카페 폭포의 그 비율을 더 이렇게 보이게 하게 하겠다. 근데 그 자리를 이제 그 카페 폭포를 더 보게 만드는 그 공간으로 하고 거기 있는 자료는 다 빼겠다. 뭐 그런.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이 앞전에 업무 보고 받았을 때 이 문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예, 우리 그때 차윤 있을 때 이거 보안책 뭐 문서가 많네 뭐 이런 말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말들이 있었잖아요.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좋은 것은 영원히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주차비 문제도 지금 주민들이나 오시는 분들 말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지금도. 근데 이걸 확대를 좀 더 하자고 친다면 저쯤에 생각했던 그렇게 물멍과 불멍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을까. 커피 한 잔 먹자고 그렇게 이제는 이게 저좀 바람인 것이지 이게 예, 이제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카페 폭포의 영향으로 여기 지금 보면 부설 주차장 그러니까. 기간 근로자 증원도 2명에서 예, 10명을 하고 그쵸. 있어요. 예.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거기 더 증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여파가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제설 차량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 제설 용역. 용역. 원래 거기가 이제 제설 차량들이 차량 있던 돈 그렇지. 넣죠. 그 주차장이.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아마 관외로 밖에 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얘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도 있을 거고 여기에 따른 이제 긴급 용역 뭐 처리해야 될 때 그 용역을 맡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카페 폭포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뭐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이 도미노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예산에 반영되고 파생되는 있다. 사업비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의회에 있을 때도 그 카페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갔었어요. 그때도 이제 의원님들과 여러 이야기들이 주고받은 사항인데 어찌됐든 주민들이 와서 편히 쉴 수 있고 우리 서대문구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들 긍정적으로 보시니까 했지만 이걸 계속 확대해 나갔을 때 과연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은 무엇일까? 투자 대비 효율성이 좋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거기가 주거하고 맞물려 있는 곳이에요. 지금이야 좋지만 매양 저거 이 앞전에 우리가 선거 기간이었어. 계속 축제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주민들이 정말 니네 선거복 입은 것도 보기 싫다. 니네 때문에 이거 축제하는 거 아니야. 저희 당을 위해서 축제하진 않았거든요. 그런 말까지 저희가 듣고서 인사를 하러 다녔었는데 그 앞에 주거 환경도 있고 또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례식장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그리고 이제 들었어요. 이 사업 중에 두 가지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화조 목유충 구제가 있어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1억 정도 잡혀 있는데 올해 갑자기 뭐 이렇게 지금 예보가 나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미 늦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뭐 지금 7월 통과되면은 기존에 그만큼의 이제 예산 잡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더 확대하겠다는 걸로 보여요. 확대하겠다. 근데 이 정도는 우리가 지금 새마을 우리 지도자에서 방역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1년에 보통 정기적으로 쓰는 양이 있어요. 비슷하게. 올해 갑자기 늘어나야 될 이유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방송으로는 좀 말하기가 좀 우리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그런 의심이 드는 게 있어요. 거시기 하지만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제 느낌은 이럴 때 누군가가 여기에서 빨대를 꽂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는 그 업체의 빨대는 아니고 주거 환경에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그냥 묻어서 자꾸 민원을 말을 하다 보니 맞다 이거 필요하다 하면서 가는 게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택보다는 개인주택에 대한 보통 그런 그렇죠. 필요성을 많이 느끼니 그러니까 이런 주택단지의 네. 주변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이제 많이 연희동은 하시겠죠. 많이 이제 1구역 재개발자 이주 어떻게 보면 연희동 거기가 굉장히 민원이 많았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제 낙후되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아마 다른 데서 이렇게 그런 민원들을 많이 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겠다 했던 게 이제 총선을 지나면서 우리가 공약 중에 하나가 그거였잖아요. 경로당 주 5일 이제 주 7일로 느끼겠다. 였나? 그것도 있는데 우선 주 5일이었어요. 주 5일로 하시겠다. 기본이 주 5일로 하겠다는 거여서 왜냐면 지금 현재 3번이었으니까 월수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총선을 하고 이건 진짜 불가피한 이게 거죠. 바꿔 더블이었구나. 7, 7일이. 오케이. 예. 그래서 이제 지금 3일에서 5일로 3일에서 5일로 지금 가는 확대되는 거는 지금 추경에 반영돼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여야가 선거를 통해서 주민 복리에 합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야. 서로가 다 내가 했다 이러시겠죠. 뭐. 예, 그 국민의힘에서 5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바꿔 더블 7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때? 아니죠. 아니지. 민주당에서 먼저 5일을 오일. 아, 왜 하니, 하니까 예. 바꿔 더블로가 국민의힘이었어요? 알겠습니다. 뭐 그래서 뭐 어르신들이 편하게 와서 식사하신다는 것은 뭐 근데 문제는 약간 저 뭐 업무 보고 이런 거 할 때 들으니까는 밥을 드리는 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먹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거를 치렀으니까 경로당에 가보면 제일 어린 분이 하거나 아니면 진짜 집에서 진짜 여유로움이 시간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와서 미리 준비하시고 또 바지런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죠, 경로당에 그죠, 가시면.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솔선수범해서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와서 일은 안 하시려고 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도 좀 마련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예산은 늘려놨는데 뭐 계속 뭐 이렇게 업무 보고할 때 보면 사람이 없어서요를 공무원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 들으면 이것도 뭐 그냥 돈이 있다고 다 해결되는 문제는 처음에 아니구나. 제가 이 말을 했었어요. 그 폭포 카페에 생겼을 때 일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내가 아니 주민들에서 봉사한다는 의원이 15명이나 있는데 주말에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15명을 로테이션으로 돌려라. 제가 그 말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성원 청년 7월 1일 날 그 취임 2주년 이제 3주년째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네. 바리스타로 일을 하셨더라고요. 오. 몇 시간이요? 몇 그건 분이요? 모르겠습니다. 보도자료가 왔습니다. 저는 이제 감액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예, 볼 감액. 필요가 있는데 아까 이제 행정의 이게 허리띠를 엄청 졸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행정의 예산 절감으로 119억이 지금 감액이 돼요. 근데 이거는 소위 말해서 그 추경을 할 때 역대급입니까? 아니 그것보다도 이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런 거를 지금- 싫어해요. 아 왜요? 이럴 거면 줄여서 앞으로 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의원들이 정말 생각이 바로 있다면 다음 예산 때 이거 아. 갖고 정리를 해야죠. 공무원들이 약간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아니 이렇게 줄여놓으면은 계속해서 빌미가 잡혀서 의원들이 못하면 줄여놓는 분들 이렇게 줄여놓는데 그러니까 지금 업무 추진비도 지금 뭐 이렇게 10%인가 줄였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도 업무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다음 뭐 시설비에서도 뭐 40매덕, 그다음에 교회 통계목에서 40매덕인데 그게 빌미가 된다는 거네요, 어쨌든.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이걸 가지고 본예산 심의할 때는 아니 이 정도로도 충분히 해서 지금 행정이 뭐 어렵게 하지만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늘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럼 조금 더 늘려준다 치면은 자 우선 100억이라고 치고 그럼 50억 더 늘려줄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50억이 부족해지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행정하시는 공무원분들은 너무 빡빡해요, 막 이제 이러겠지만 이걸 보면은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다. 역으로는 지금 이럴 정도로 힘들다. 서대문구의 재정 상황이 안 좋다라고 어. 보여지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집행 잔액도 문제가 많아요. 서대문 사랑상품권도 홍보는 많이 하시는데 이만큼 감액하겠다는 것도 제가 좀 이유는 잘 모르겠고 또 하나 왜 감액을 하는 걸까요? 진짜 그 홍보 엄청 많이 했었는데.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이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뭐 불용액이다 뭐 이렇게 생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상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줄이는 거다라는 거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홍제 카페 포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파급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걸 줄여서 그거를 지금 메꾸고 있는 구조인 거죠. SNS 이게 2천만 회 조회수가 2천만 회. 그것도 그럼 또 홍보 효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2천만 회 넘었대잖아요. 그리고 이제 불용 예상이 되는 것 중에 이게 이제 지적 안 할 수가 없는데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이 5억 5천이 이제 지금 불용 예상된다고 해서 올렸어요. 저 이거는 결국은 또 싸움을 한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싸움은 한판 할 거는 맞는데 네. 소위 말해서 의결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그러니까. 혹은 의결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현 조례로 운영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않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예산 못 쓴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번 추경 예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겠다. 아니 근데 약간 이 민주당 의원들은 하자고 하잖아요. 이 예산 쓰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놓고 이렇게 깎아버리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저도 그 당에 있었지만 그 당 소속돼 있는 단체장들이 다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 구에 맞는 실정에 결로 맞춰서 가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이걸 끌고 갈 일인가? 반장님 3,000명의 반장님들을 더 믿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굳이 이렇게 풀었어야 될까 해결을 그러니까. 이게 좀 좋게 풀어도 될 일이 지금 감정까지 개입이 돼서 니당 내당으로 가버렸잖아요. 보시기에는 약간 감정도 있는 것 같다. 주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니당 내당의 싸움으로 가버리니까 과연 지금 그 구에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명확성을 갖고 지금 반대 토론을 하고 찬성 토론을 하는지도 나는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서로 말씀을 나눠서 우리 서대문구의 주민자치 활성 정말 주민자치 활성이잖아요. 그렇게 가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봐도 아 이건 좀 과했다. 아 이건 좀 니네도 이렇게 이렇게 갈 필요는 없잖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약간 생각이 들거든요. 늘 우리가 말씀드리는 건데 정치가 좀 필요한데 그쵸? 정치를 안 하시는 것 같아 보면. 그러니까 무조건 안 돼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우리가 주민자치회 할 때 가보잖아요. 그러면 의원들도 느껴요. 느끼는 점이 참 많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가자. 그러면 함께 갔던 의원들도 함께 그 광경을 봤기 때문에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매듭을 풀어가는 게 맞지. 통으로 돼 안 돼 이 논리로만 가니까 나는 이 해법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에 100% 승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대 0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6대 4부터 시작해서 5.5대 4.5 아니면 뭐 7대 3 이런 구조를 좀 만들었으면 이제는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 근데 또 이렇게 보고 아이고 민주당이 근데 약간 호떡지 불난 상황인데 이게 뭐 대응을 할까요? 하긴 합니까? 할 수 있을까요? 해야죠. 뭐 이걸로 단결할 수 있을지 알겠습니까? 할까요? 가끔 보면 진짜 낙천적이고. 제가 가서 할 일은 아니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늘 지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가재울 데이케어 센터 신축이 불용 예상돼서 10억 정도가 지금 10억 8천만 원. 감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중화 사업 응암로에 하는 게 8억 5천 정도가 감이 되는데 이런 사업들 특히 지금 일종의 이제 토목공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늦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하셔야 된다. 가재울 데이케어 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의원 있을 때부터 이미 계획이 나왔고 그죠. 땅은 이미 다 샀을 거예요. 그렇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뭐 자재값이 올라서 그랬다고는 하시겠지만 이것도 이미 다 예상을 하시면서 지금 추진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잘하셨는데 모두 이제 토목이 그렇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제 의회 때 그런 걸 지적했는데 의원님들이 겨울철 되고 이제 결산 때 보면 열선 아주 너도 나도 다 넣거든요. 근데 필요 없는 것도 넣어요 의원님들이 그 동네 주민의 몇 분의 말에 의해서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필요 구역이 있어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근데 또 저 집행부에서는 일단 다른 거 통과시켜 주니까 가서 그러면 의원님 그거 해드릴 테니까 예비비 있다 해드릴 테니까 우리 이거 예산 나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해요. 우리가 공사에 대해서는. 근데 그걸 갖고 계속 숫자 노름으로 가는 게 이제는 의원님들도 바뀌어야 되고 와서 보고하시는 부서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좀 바뀌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뭐야 그 예산 관련된 뭐였지 내가 매니페스토 거기에 들어왔었는데 아니 내가 하는 회사는 이렇게 공사 못 하실 텐데요. 공무원들은 절대로 안 되는데요. 한데 계획은 엄청 타이트하게 잡아놔요 일단 데이터를. 그래놓고서는 계속 늦어지면은 이제 어떤 핑계를 대는 건데 저는 아예 그냥 공무원들이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늦어진다. 늦어지는 만큼 인정하면서 이렇게 가면서 좀 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니페스토 계속 모든 토목 관련된 사업들은 다 뒤로 갑니다. 다 딜레이. 근데 여기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없었던 거 보니까 이제 본회산 때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구청사 청사. 예. 이전. 지금 이전 그 말이 저도 보기만 했는데 어떻게 아신 거 있으면 좀 말씀 좀. 이전과 관련한 그러니까 이전할 부지에 대해서 지금 용역의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전을 했을 때 어느 정도가 소요될까를 그러니까 제가 준 건가요? 알아본 바로는 네. 이제 그분이 정확히 모를 수 있지만 알아본 바로는 뭐 부지나 이런 게 정확히 있는 건 아니래요. 이전 부진 없다. 근데- 근데 다만 이제 여기 용역을 맡기면서 그 용역사가 이런 부지를 아마 제한도 할 수 있을 거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봐요. 그 주에서 양평- 일하는 양평 모든 먹기로 행정들이 모르는 부지를 용역사에서는 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청사 그 신축 리모델링이나 신축자 신축인 걸로 아는데 신축. 네, 신축에 대해서 마스터 플랜을 짜는 연구 용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대안은 그 대안은 이제 그분들이 찾나 보죠. 찾나 보죠? 아니 용역을 물론 이제 예컨대 그 장기 그러니까 삼선을 하시는 전 청장님이 했던 거와 다른 방향을 가다 보니 반발도 있다 보니 용역을 자꾸 해서 이게 용역 결과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기 위한 용역인지 정말 필요에 의한 용역인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왜냐면 느닷긴 했어요. 이에 진짜. 타당할 수 있는 것은 굳이 용역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진행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업이. 근데 굳이 모든 걸 다 용역을 맡겨버리면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거예요. 저는 신축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요 왜냐면 맞아요. 서대문 구청의 지금 청사가 네 개죠. 아니 우선 진입 기본적으로 결과. 본관이 본관이 이게 제가 알기로는 76년인가 지어진 맞아요. 걸로 알고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엄청 오래전이죠. 저보다 더 오래된 두 분보다 조금 덜 오래된 것 같지만 아무튼 요 청사가 거의 초등학교 교실처럼 딱 복도 있고 교실에 이제 부서 있고 이제 맞아요. 이런 거다 보니까 우리 행정의 여러 가지 서비스 인력을 담기에는 너무 부족한 공간이기 때문에 신축을 해야 되는 건 맞다. 그다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부진 어디로 할 거냐? 저는 이제 봤을 때 옛날부터 제가 생각했던 거 지금 이 얘기 안 나왔을 때 제가 이제 그 서대문의 여러 가지 고민 중에 하나는 이거였는데 저는 이 자리에 지어야 한다고 봐요. 어떤 자리? 지금 자리에. 지금 자리에. 네. 지금 청사 자리에. 서대문 구청 자리에. 네. 그러면은 지을 동안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예를 들면은 지금 밀리오레 있잖아요. 신촌 밀리오레 네네. 기차. 지금 SM이 들어왔는데 네, SM. 들어오기 전에 이 사업을 입안하고 들어갔어야 된다. 그래서 SM 그 밀리오레 건물에 우리가 이전을 해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를 다 부순 다음에 신축을 하고 그 다음에 옆에 보건소하고 보건소 뒤에 건물까지 다 매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거기가 행정타운이 제대로 되게 그림을 그렸어야 된다라고 봐요. 지금은 이제 저는 무관하고. 지금 자리가 좋아요. 근데 지금 거기 있는 동진빌라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건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왜냐면 이제 일조권 시작해서 안 될 것 같고 풍치지구가 그런 풍치지구 다 풀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있는데 그걸 짓기 위해서 다 풀고 또 지금 있는 청사 층만 가겠어 더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주차도 파야 되고. 그렇죠. 근데 그 뒤에 빌라랑 삼성 빌라랑 이게 막 녹록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사업이 전체 통으로 가버려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장이 풍치를 다 그렇죠. 푼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문제고 또 하나는 제 갑자기 말씀 중에 생각이었어. 군부대 이전을 하신다더니 거기가 랜드마크로 가는 거 아닌가? 거기는 근데 너무 외지라. 아니지. 아니, 구애가 외지가 안 없었잖아. 되지. 남북가자동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런 겁니까? 에이, 그거 생각하겠어요. 부지로는 땡큐일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긴 하지. 이전을 하면. 아니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니까 저한테 이런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유진상가로 가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유진상가는 안 된다니까요. 거긴 안 되지. 거기는 엘리베이터를 못 넣는데. 엘베도 안 되지만 아니 그러면 인왕시장 개발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일종의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부지에 이게 뭐 기부채납 방식으로 거기에 사업의 랜드마크를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구청을 넣는다? 안 내겠지. 아니 그럴 거면 가져올 도서관 부지로 오세요. 아 내가 가는 게 아니잖아. 스위스 그랜드 호텔로 가는 건 어떨까요? 막 이런. 거기는 땅 주인이 이미 사업도 포기했는데 그게 네. 되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신축은 필요한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지에 대한 이제 자기 고민을 갖고 구청에서 그렇게 해서
자, 이 부지가 적합한지 아닌지.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왜 그러니까. 막연한 맨땅에 헤딩식으로 한번 신청사 지어보려는데 타당성이 어떻게 될까?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정 이제 한다면은 지금 초등학교나 이런 학교들이 많이 이제 좀 없어지고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신촌에 그럼 뭐 케이스로 그러니까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거기에 좀 이렇게 고민을 해보고 요즘은 이제 김영호 의원이 제안한 것 중에 뭐 캠퍼스 학교도 있어요. 거기에 뭐 주택을 같이 얹는다고 하는데 주택보다는 학교를 아래층 주고 그 위에 얹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아쉬운 게 흔히 우리 잘 말하잖아요. 1안, 2안, 3안의 부지를 주고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함께 하는 게 맞지.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그 공사비도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고 주변 환경의 개발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는 게 맞지. 막연하게 신청자를 지을까 말까 이것을 용역 준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용역인지를 모르겠어요. 자, 여기까지. 아니요, 한 가지 더 말할게요. 어쨌든 초등학교에 대한 거는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니까 혹시 다른 얘기 아, 없으면 오해는 안 좋겠고. 하겠죠, 뭐. 또 하나는 린나이 빌딩도 우리가 좋죠. 고민해볼 수 거기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가 예전에 호텔이 지으려고 그랬는데 네. 옆에 주유소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것 때문에 안 됐었거든요. 주유소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방송 시간이 다 해서 일단 방송을 접고 여기서 우리 방송 라디오 방송까지 하는 건 하고 조금 더 얘기 나눌 거는 유튜브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서대문의 황원이었고요. 자승현이었습니다. 이경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